지난 5월 4일 KBS 제주에서 방송하는 집중진단 제주 프로그램에서 제주시 동부와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위원 후보자의 토론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위원에 도전하는 고희숙 후보도 출연했는데요. 후보자들에게 토론 주제로 제시되었던 건 첫째, 수능 정시 확대와 제주교육, 둘째, 외고해법과 고교재배치 과제, 이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희숙 후보를 제외하고 제주시 동부와 중부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중등 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등 출신인 고희숙 후보에게 너무 불리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주변의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고희숙 후보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며 주변 우려를 무색해합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였던 수능 정시 확대와 제주교육에 대한 토론을 준비해봤는데 오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후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초중등 교육을 넘나드는 고희숙 후보의 클래스를 함께 감상해볼까요?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고희숙 제주도 교육위원 예비 후보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중부 선거구 교육위원 예비 후보 고의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교육은 새로운 변화가 절실합니다. 저는 교사, 교감, 교육행정가, 핀란드 파견 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제주교육, 새로운 교육자치를 여는 도민의 일꾼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교육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수능 정시 확대가 제주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입장이 뭔지 3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강동호 후보부터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입 업무를 4년간 했고 또 주무과정을 2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간에 그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공남 후보 30초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수능 정시 확대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교 학점제와 또 이제 완전히 그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시 확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 제주 교육에 상당한 이 혼란과 또 이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는 다르게 또 우리 지방 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주시죠. 가장 좀 이제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희숙 후보에도 30초입니다. 예, 당선자께서 그 정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시 확대는 시행하지 않겠다.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현행 정시 확대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영 후보 30초입니다. 예,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능 성적이 전 과목에 걸쳐가지고 수년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주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교과 중심 학습에 매몰되어서 교과 외 다양 학습이 유지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이 각자 의견이 제각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좋을 기회다, 실제 안 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새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국정과제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인의 사실 대표 교육 공약이었는데 이 정시 확대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현실화 안 될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주 교육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3분씩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하시죠.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은 우선 기초 기본 학습이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암기식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기본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이숙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고교 학점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발표했고 거기에서 또 수능 정시 확대가 이제 거론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고등학교 내에서의 교육 과정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학교 유형이 다양성을 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추진하는 그러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제주교육이 잘 또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이 그 정시로 인해서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수시에 의해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한 50% 정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떤 간에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맞춤형 그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시 확대의 방침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대 소멸 위기를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방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언론 보도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입이 갖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확대라든가 변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작년부터 시행된 선택형 수능이 실은 상당히 많은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노력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시된 선택형 수능의 여러 가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은 1차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능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 고교 학점제 도입은 힘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교 선택 과정이 수능 중심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특정한 교과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 국정과제에서 수능 정시 확대 그 기조가 좀 빼져 있어요. 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제주교육은 크게 이제 좀 어떤 요동을 이렇게 뭐 하거나 이제 좀 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고교 학점제의 추진을 만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경험을 좀 되살려 보면 우리 제주 학생들이 서울 시내 16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보통 10% 이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에서 9% 정도가 되는데요. 정시로 확대가 되게 되면 약간 비율은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간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뭐 진로라든가 적성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2,89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 이것이 2,67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준비를 저희 제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교육청에는 진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잘 활용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구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엉키면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네. 고교학점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럼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에 대입 전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입 전형은 사전 예고제를 2014년에 시행하도록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정시 확대라든가 지금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고교학점제에 적용받는 우리 아이들의 2028년 대입을 얘기하기는 약간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어떤 정시 확대에 대한 정책이 국정과제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가고 있는 기조를 좀 더 충실하게 지원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고이숙 이제 의원님, 회비 후보님의 그 말에 아주 적극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미 어저께 국정과제 발표에서 정시 확대는 이미 빼져 있어요. 빼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잘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 아까도 이제 강동호 예비 후보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이 시수보다도 많은 시수가 좀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후보 가시죠. 이 교원 수급 대책과 대입제도 개편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사실 이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고교 학점자의 성패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고교 학점제 운영하는 학교라든가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교사 수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이런 것들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잘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양영 예비 후보님이 의견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거하고 고교 학점제하고는 저는 엇박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이 엇박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 학생 입장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잘만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대입 진학 비율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교 학점제인 경우는 어차피 학종이라 그럽니다. 학교 종합생활교육 종합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착실히 준비하고 모든 정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노력에 의해서 뭐 학교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잘 적어주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 후보 3부 다 쓰셨고요. 시간이 제일 많이 남은 게 김정영 후보시네. 뭐 있으시죠?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은 우리가 지금 방송이나 언론 보도에 의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까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자율적인 활동하는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그런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마다 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학교마다는
다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학교마다 다 다른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준비가 학교로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향후의 미래 교육의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저출산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의 인재를 육지에 뺏기지 않고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내부적인 문제로는 많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서울대 연구자료를 통해서 미래형 수능은 논술형 평가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과 이제 학교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논술형 평가를 대비해서 변화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또 시행이 되게 되면은 많은 강사분,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법을 활용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교원의 어떤 이제 그 총수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에 갖고 있는 뭐 재정권 아니면은 또 인사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곡남 후보도 3분 다 쓰셨고요. 네. 김정현 후보 1분 남았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를 운영했을 때 학생들이 선택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또 업무라든가 그 수업 준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완할지 이게 최대 과제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부곡남 그 후보자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는 늘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 강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되고 이렇게 할 때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희석 후보 10초 남았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의 문제, 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 교육특별자치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향후의 미래 교육의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저출산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의 인재를 육지에 뺏기지 않고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